심리적 갈등, 무의식적인 유아 성욕과 본능적 역동을 설명하는 프로이트의 개념들은 이제 아주 상식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정신에 관한 그의 생각이 얼마나 혁명적이었으며 지금 현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경험한 것은 단지 마음의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의 연약한 의식으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는 채 무의식적으로 결정된다. 마음은 본능적인 긴장을 조절하는 정교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 사실 끊임없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방출되기를 바라는 본능이 모든 동기의 원천이다. 겉으로 드러난 마음은 일종의 환상일 뿐이다. 정신과 성격은 본능적 충동들과 그 충동들을 변형시킨 것들, 그리고 충동들에 대항하는 방어들이 고도로 복잡하고 절망하게 짜여진 조직들이다.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성적 흥분이라는 재료들로 구축된다. 개인의 성격은 아동기 이후 고착되었거나 승화된 본능들과 용납되지 않는 도착적 충동들을 감시하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이트에게 있어 성격의 기본 형태는 이러한 충동들과 방어들에 의해서 짜여진다. 분석을 통해 글로이가 가진 문제의 주된 정체가 드러났다. 어린 시절 그녀는 소원들과 충동들 때문에 갈등했다. 어른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소원들과 충동들은 다른 형식으로 그녀의 성격 안에 남아 있었다. 분석 과정의 처음 몇 달 동안 글로리아의 아동기가 생생하게 드러났다. 11세 12세 무렵 그녀는 처음으로 신경증적 증상이 나타났다. 그때 그녀의 강박적인 사고는 꽤 불편했고 심한 강박행 위로까지 발전되어 있었다. 글로리아는 밤중에 자지 않고 깨어서 뜨겁고 찬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곤 했다. 그녀는 욕실로 가서 더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틀어댔다. 뜨겁다 차다 뜨겁다 차다 뜨겁다 뜨겁다 차다 차다 뜨겁다 차다 차다 뜨겁다 뜨겁다 차다 차다 뜨겁다. 그녀는 그렇게 그 순서를 끝낼지 몰라서 고통을 받았다. 모든 순서는 자연스러운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였다. 각 순서들이 끝없이 반복될 것 같았다. 그녀는 끝을 맺으려고 애쓰면서 욕실로 달려가곤 했다. 그리고는 아무런 해결도 보지 못한 채 지쳐 포기할 때까지 더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가며 틀어댔다. 이러한 글로이아의 증상은 사춘기가 시작되었을 때 나타났다. 그 시절 그녀의 몸과 반응, 감정들은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변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부풀어 오른 젖가슴과 초경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그것들에 대한 흥분하고 기뻐하는 말들을 자주 하였다. 성적인 흥분을 자주 느끼게 된 것도 그녀에게는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성욕이란 더 크고 강하고 위협적인 남성상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마도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그녀의 여성성과 성욕을 의미했을 것이다. 또한 뜨겁고 찬 물은 그녀의 뜨겁고 차가운 감정을 나타냈을 것이다. 프로이트는 증상을 위장된 타협 형성이라고 봤다. 그런 관점에서 글로리아의 수도꼭지와의 씨름은 그녀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과정에 굴복하고 싶은 소원과 그것들을 통제하고 극복하려는 절망적인 노력들 간의 강렬한 갈등이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증상은 자신의 욕망을 틀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등이 치환되고 위장되어 형성된 것이다. 글로리아가 자라면서 이러한 주된 갈등, 즉 금지된 충동과 그에 대한 방어는 어떤 형식으로 변화했을까? 그녀에게 성 그 자체는 대체로 불쾌하고 무언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성인기의 그녀의 성경험은 어린 시절의 환상의 궤도를 따라 구성된 것 같았다. 그녀는 성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가능하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성의 자극적인 특성은 유괴와 감금, 지배의 내용들로 채색된 그녀의 환상 속에 숨어 있었다. 성관계를 고통스러운 굴복으로 느꼈던 그녀는 너무 두려워 현실에서 성을 즐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가 자신을 틀었다 잠갔다 조정할 수 있는 굴복의 환상만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동기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은 성인기의 성뿐만 아니었다. 글로리아의 생활 전반은 분출하는 지능, 재능, 자기표현, 생동감과 그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처절한 노력들 사이의 갈등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 중심적인 갈등은 그녀가 식물을 기르는 데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녀는 묘상에서 식물을 사다가 한동안은 잘 돌보다가 새로운 가지가 자라기 시작하면 새 봉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못했다. 그녀는 강박적으로 새 봉우리들을 벌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모든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들이 통제를 벗어나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감시했다. 덕분에 그녀의 삶은 늘 위축되었다. 심리적 갈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갈등은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죠. 욕동 만족을 추구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욕동을 억제해야 된다 하는 것.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욕동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드에서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수성, 동물성에서 오는 건데, 이 욕동을 제어해야 된다고 하는 자아나 혹은 초자의 요구와, 그러니까 욕동의 요구와 이성이나 혹은 도덕성의 요구가 항상 상충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만족을 추구하고 한쪽에서는 이걸 방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죠. 이 욕동 충족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처럼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욕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동물적인 욕동은 만족을 계속 추구하는데, 그 만족 추구가 가져올 여파 때문에 이성이나 혹은 우리의 도덕성이 이것을 방어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면 항상 우리는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갈등도 항상 있죠. 근데 의식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사실인데 무의식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무의식이 어떤 경우에는 무의식이 의식적인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무의식이 어떤 반동적인 형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죠. 무의식이 의식과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가 가능하죠. 모든 것에 다 드러나요. 증상에서는 어떤 경우에 히스테리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성적 욕구가 만족됨과 동시에 그것이 실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 기능을 함께 하는 거죠. 방어와 만족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이게 꿈에서도 마찬가지죠. 꿈속에서도 한쪽에서는 만족과 또 한쪽에서는 방어가 일어나는 게 개동 충족인데 위장된 형태의 소망 충족이라고 보통 꿈을 위시 풀필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시 풀필먼트가 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디스가이스드 위시 풀필먼트, 위장된 소망 충족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의 충족과 방어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타협해내느냐 하는 거가 프로이드의 초기 개념부터 우리는 사이킥 컴플릭트라는 개념과 컴프라마이즈 포메이션이라는 타협 형성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해요. 그 이후에 여러 이론들이 발전했지만 최근에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 찰스 브레너 중심으로 주창된 현대 갈등 이론에서는 프로이드의 이 초기 이론 사이킥 컴플릭트,
우리의 사이킥 컨플릭트, 심리적인 갈등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까 우리가 반인 반수라는 인간관 때문에 우리가 바디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욕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타협형성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욕동을 다 없앨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몸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바디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욕동은 계속해서 출현하는데 그 욕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범위 내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사회적인 기준이나 도덕성 중심으로 욕동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이걸 지나치게 자기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적절한 타협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는 개념들이 드러나면서 여기에서도 결국은 이 이고 사이칼로지로부터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프로이드의 클래시컬한 정신 분석이 이고 사이칼로지를 거치고 그 이고 사이칼로지의 하여튼 첨단 이론가들 중에는 모던 컨플릭트 티어리, 현대 갈등 이론으로 오는데 이 모두가 반인 반수라는 인간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게 프로이드의 정통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결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타협 형성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근원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타고난 갈등 속에서 평생을 사는데 그 속에서 최대한의 만족과 최소한의 방어를 중심으로 타협 형성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쾌락 이론이 그대로 그러니까 쾌락을 얻는데 가장 효과적인 쾌락을 얻는 방법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쾌락을 얻는데 방어를 최소화하면서 쾌락을 최대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쾌락 중심의 이론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이론에서 우리가 어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원적인 어떤 이론의 밑바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인간에 대한 가설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의 심리적인 이론이 아니고 바이오 사이콜로지라는 생물학적 심리학이기 때문에 이 한계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우리는 바디에서부터는 이 텐션, 프레셔, 바디로부터 오는 이 드라이브가 있으면 이게 압력이 계속 형성이 돼서 이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건 자체는 바디에서 오는 것은 이 욕동이기 때문에 이 욕동 자체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동물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언더스탠딩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여요. 그 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을 단순한 어떤 구조로 이야기하고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근원적인 것이라고 또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인간이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기 성이 주는 어떤 굉장한 기본적인 욕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들이 작용하는 힘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늘 배제할 수 없는데 이 배제할 수 없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을 하나의 어떤 왜곡된 어떤 모습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한평생 인간이 어떤 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때로는 시너지일 수 있고 또 이거를 어떤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요소들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욕동 이론에 의해서 이거를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미묘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 욕동 이론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져줘요. 네.
인간을 이게 역동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역동 이론을 따르는 사람만큼 거기에 반대해서 또 다른 이론으로 인간을 다른 퍼스펙티브로 이해하는 측면들의 이론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어느 한편에 치우친 얘기만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염려들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어느 한 이론에 경도되는 경우에 실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신비한 존재인데 이 신비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다양한 측면에서 좀 넓게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